가을입니다. 바람이 골목을 천천히 훑고 지나갑니다. 은행잎이 둥글게 말려 굴러갑니다. 돌계단 위로 작은 소리가 탁탁 맺힙니다. 낡은 우편함 문이 철컥 가볍게 떨립니다. 기름기 빠진 경첩이 낮게 한 번 더 옵니다. 종이가 금속에 스치는 사각, 그 얇은 울림이 골목 끝까지 번집니다. 나는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남자는 편지 한 장을 꺼냅니다. 그의 이름은 박종수. 나이 67. 어깨는 조금 굽었고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작은 흉터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봉투 위에 글씨가 다릅니다. 보낸 사람, 아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검은 리본이 사라지고도 마음의 리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종수의 가슴을 톡 두드립니다. 편지는 왜 지금 도착했을까요? 그는 봉투 모서리를 한번 어루만집니다. 약간 눅눅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엽니다. 냄새가 먼저 올라옵니다. 오래된 서랍의 나무 냄새, 햇볕에 바랜 천의 냄새, 말린 국화차 같은 오래된 향이 아주 약하게 스칩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밥부터 먹자. 소리내지 않아도 그 문장은 소리가 있습니다. 밥부터. 그는 그 말의 무게를 한번 삼킵니다.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지도입니다. 골목이 손바닥에 펼쳐집니다. 빨간 펜으로 조심스레 그은 동그라미, 그 옆에 작은 글씨, 공동부엌, 그리고 한 줄이 또 이어집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 사람 속으로. 그는 그 단어에 오래 멈춥니다. 혼자에 익숙해진 시간들이 뒤척입니다.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는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주머니 안쪽이 잠시 따뜻해집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골목은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은행잎은 여전히 구릅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소리는 어제와 다릅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그의 식탁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나무결이 반쯤 가려진 채로 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수저는 하나만 놓였습니다. 그 수저는 자주 말라 있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그 자리에 대신 앉아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약 먹기, 우편함,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하루였습니다. 문장을 늘릴 일은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소리를 자주 냈습니다. 조금 쉰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면 반쯤 빈 김치통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말라붙은 반찬통이 하나, 뚜껑 주변에 간장 자국이 가늘게 말라 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가 고개를 젖힙니다.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 젓가락은 금세 멈춥니다. 맛은 기억에서 더 선명합니다.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빛납니다. 아들의 이름이 뜹니다. 통화 버튼이 깜빡입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잠시 떠 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씁니다. 먹었다. 짧은 답. 진짜는 라면 국물. 그는 자신에게도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젊은 종수와 아내. 분홍빛 앞치마에 밀가루가 조금 묻어 있습니다. 그날따라 깔깔 웃던 소리가 사진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작은 반찬 가게. 둘이서 하자. 그날의 약속이 사진 속에서만 반짝입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손은 굳었고 마음은 더 굳었다. 하지만 오늘 편지는 말합니다. 밥부터. 그는 그 말을 따라 한 걸음만 내디뎌 보기로 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집을 나섭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조입니다. 매듭이 2번 조용히 숨을 쉽니다. 문을 닫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가본다. 골목의 냄새가 바뀝니다. 빵집에서 나오는 단내가 바람을 타고 옵니다. 낡은 구두 수선집 앞에서는 가죽 냄새가 납니다. 상자에 담긴 밤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
장갑 낀 손이 밤을 한 줌 더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또 평온합니다. 그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유리문 앞에 섭니다.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둥글게 돕니다. 유리문에는 오늘의 메뉴가 붙어 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글씨는 굵고 다정합니다. 그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손잡이는 약간 차갑습니다. 그는 손을 놓습니다. 심장이 얕게 뜁니다. 낯선 곳은 어렵다. 그는 발을 돌립니다. 돌아서서 몇 걸음. 바람이 목덜미를 스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그 마음은 말없이 무겁습니다. 저녁, 좁은 주방. 냄비에서 연기가 납니다. 김치찌개가 푸르륵 넘칩니다. 붉은 얼룩이 가스레인지에 퍼집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세게 찌릅니다. 창문을 열어도 냄새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그 문장이 부엌에 남아 맴돕니다. 불을 끕니다. 방은 금세 어두워집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칩니다. 밥부터. 그는 문장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따라 읽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종이에 조금 옮겨 붙습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히 들립니다. 먹자. 같이.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대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옵니다. 먼지가 작게 반짝입니다. 그는 일어나 이불을 천천히 갭니다.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습니다. 거울 속 주름은 깊지만 눈빛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문을 연다. 그는 작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다시 그 문 앞. 이번에는 손잡이가 덜 차갑습니다. 딸깍. 문이 열립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칩니다. 공동부엌은 환했습니다. 큰 냄비가 2개, 김을 뿜습니다. 양파를 써는 소리, 도마에 칼이 닿는 리듬. 누군가가 앞치마를 건네줍니다. 처음 오셨어요? 계란물 부탁드려요. 말끝이 둥글고 환합니다. 그의 손은 기억합니다. 계란을 깨는 소리, 노른자와 흰자가 섞이며 내는 조용한 물결. 소금을 3번, 간장을 1번. 젓가락은 원을 그리며 어린 날의 연습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맞추던 호흡, 간을 보던 눈짓. 팬 위에 얇게 펼쳐진 노란 물결이 차분히 말립니다. 돌돌 단정하게. 누군가가 감탄합니다. 선생님, 손이 좋으시네요. 그는 쑥스러워 작게 웃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잔잔히 이어집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칩니다. 이름을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짧은 이야기들이 탁자 위에서 따뜻해집니다. 혼자 먹던 밥과는 맛이 다릅니다. 같이 먹는 밥은 설명 없이도 더 맛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오랜만에 다시 압니다. 식사가 끝나고 작은 사무실에 들릅니다. 벽에는 공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 손편지 모임. 사진 속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 웃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종수 어르신이세요? 어제 편지 받으셨죠? 그는 놀라 고개를 듭니다. 상담사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사모님께서 생전에 부탁하셨어요. 여든이 되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그는 2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떨립니다. 종이가 손등에 가볍게 닿습니다. 사각, 작은 소리가 납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그리고 오래된 레시피 카드가 하나 더. 우엉조림, 계량은 너의 손. 글씨는 익숙합니다. 약간 기울어진 획. 마지막 줄이 눈을 붙잡습니다. 네가 하던 그 꿈. 나는 아직 배가 고파.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2번 읽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2번째는 마음으로, 그리고 3번째는 입술로, 아주 작게.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웃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금세 커집니다. 눈가가 젖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한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뺏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됩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간판이 하나 걸립니다. 흰 나무판에 검은 글씨. 편지 반찬. 문 옆 화분에 로즈마리가 자랍니다. 문을 열면 종이 조용히 울립니다. 그 소리가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 가게에서는 반찬과 함께 손편지를 넣어드립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종이에 마음을 얻는 연습을 함께합니다. 카운터 위 작은 상자에는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사람들은 서서 몇 자를 씁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밥 먹자. 얘기하자. 괜찮아. 천천히. 글씨마다 체온이 있습니다. 첫 손님은 옆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우엉조림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씹는 맛이 살아있네. 남편이 이걸 좋아했지.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에 그날 종일 볕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가끔 돕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카운터를 정리합니다. 어색함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말이 붙습니다. 아들은 묻습니다. 아버지, 이 레시피 어디서 났어요? 그는 답합니다. 네 어머니 손에서 왔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도 오래 얼어있던 것이 조금 녹습니다. 어느 저녁 문 닫기 전 그는 벽에 사진을 닦습니다. 젊은 날의 부부가 웃고 있습니다. 그는 사진에게 말합니다. 나 시작했다. 늦었지만 아니다. 나는 이제 늦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젊은 날의 나에게. 너는 자주 망설였다. 그러나 망설임도 걸음이었다. 늦지 않았다. 맛은 다시 난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스스로에게 주소를 씁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가을은 다시 옵니다. 은행잎은 또 굴러갑니다. 우편함의 문은 여전히 철컥 울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와서 밥부터. 편지는 계속 옵니다. 고맙다는 편지. 함께 먹고 싶다는 편지. 어제 울었다는 편지. 오늘 웃었다는 편지. 우리는 그 편지들을 반찬과 함께 나눕니다. 반찬은 입으로 가고 편지는 마음으로 갑니다. 둘은 같은 길로 갑니다. 밤이 찾아오면 가게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유리문에 따뜻한 빛이 번집니다. 문 앞에서 그는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손님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에게도 합니다. 잘 버텼다. 잘 시작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문을 여는 작은 손짓, 숟가락을 하나 더 놓는 마음, 짧은 메모 한 줄, 그것이면 충분할 때가 많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편지가 도착했다면 오늘 밥부터 드세요. 뜨거운 국 한 숟갈로 속을 먼저 데우세요. 그 다음 옆 사람의 그릇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사람 속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 봅시다. 낯설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작은 불 하나 켜지길 바랍니다. 불이 약하면 바람을 가려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지면 다시 붙일 성냥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밝히는 작은 성냥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